수원시의 그 마을 만들기 정책을 제가 마을 르네상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행궁동 그리고 안에 뒤로지는 목포시장에 대한 의료정 다 보셨기 때문에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처음 오신 분들 있기 때문에 110만 명입니다. 인구는 4개구고요. 39개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파트가 보시면은 잘 19만 20만이어서 아파트의 80% 인구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저희 수원시 비전은 사람이 반갑습니다의 비전으로 즐거운 일터가 깃찬 도시, 따뜻한 나눔 소통의 도시, 그다음에 깨끗한 환경 건강한 도시가 3대 축으로 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약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모두가 주인되는 청년 문화의 일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주거한 도시환경 개선의 일부가 들어 있어서 사실 이 핵심 공약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세부 공약으로는 이제 시민이 주인되는 마을 만들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배경이라면 수원시도 사실은 저희 염태영 시장님께서 1992년 리우 회의 이후에 환경운동 하셨고 지속가능 발전 관련 활동도 하셨고 또 마을 만들기 또 시민 참여 그런 환경 개선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기본 바탕으로는 시민 주권주의 참여 예산제라든지 마을 만들기가 진정한 시민들에게 주권을 돌려줄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고 통로이겠다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획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는 1985년 인구가 다시 3만 명이었어요.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다시 3만 명 그리고 2000년에 이미 100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5년간에 5배 정도 인구수로 늘었어요. 그리고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근데 2000년에 이미 수원시는 4개 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두 구 행정 인원이 그대로 지금 110만까지 또 오고 있고 정체되어 있어서 공직자는 평균 6급 승진하는데 14년, 15년, 5급도 승진하는데 14, 15년에서 하여튼 20년 물만 관리하고 있는 팀장님도 계시고 6급으로만 20년 계신 분도 있고 심각한 정체도 있고 아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어진 신시가 200년 전에 만들어진 신시가지만 지금은 다 외곽의 아파트 시티가 만들어지고 구도시, 원도시만 표현 쓰던데 저는 구도시 원도심으로서 좀 이제 침체되어 있고 또 수원 화성이라는 그 세계문화유산 때문에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다 재개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층고가 제가 알기로 25m의 다층까지가 많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다면 이제 상권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하층을 지어봤자 이건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재개발도 안 되고 새로운 건물 투자도 안 되고 있고 여기는 땅 파는 것도 안 돼서 여기는 아직 도시가스도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의외로. 시에는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오는 게 시장님께 사람은 살게 해달라는 게 그래서 시장님께 1차로 도시가스만큼은 그만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자 그런 거고 특히 화성 같은 경우는 여기는 민속촌처럼 만들자는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를 개발할 것인지 아직도 결론이 안 났습니다. 재밌는 건 200년 전에 화성이 만들어졌고 아까 우리 왔을 때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만영대 초등학교 110년 된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200년 건물을 위해서 110년짜리 허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죠. 물론 이제 부부사처럼 저희가 1000년, 2000년 역사가 있다면 100년짜리 그냥 쑥 허물겠는데 200년 행궁도 옆에도 다시 다 새로 짓고 있잖아요. 200년 전 모습으로 새로 건물을 짓기 위해서 120년 된 건물을 허무는 그런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행정에서도 근데 그것도 그냥 놔두는데 하여튼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하여튼 시장님께서는 이곳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좀 더 화성 르네상스라 이름으로 도대체 문화적 가치를 좀 더 만들어가고 스토리를 만들자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도시문제 탈면식에서 공동체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직은 못 중있는데 추진 방향은 자발성, 그래서 주민 요구와 역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요구가 없으면 요구가 있게끔 만드는 게 행정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안측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사업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사회적 공익성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수원의 정체성, 즉 마을 만들기 마을에 대한 정체성을 것들을 주로 반영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저희가 핵심적인 그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님께서 사람 중심의 그런 정책을 내셨기 때문에 사람 중심, 마을 공동체 회복을 핵심 아이덴티티로 가져가면서 두 번째는 참여와 협력의 방식,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또 하나는 새로운 도시, 새로운 미래 도시, 창조 도시를 우리가 마을 만들기 통해서 그 기반을 만들자는 걸 저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당선되시고 나서 2011년에 아까 스토리를 일찍 오신 분 들으셨는데 2000년 당선하시고 나서 2010년 하반기부터 이제 마을 만들기 논의를 준비하고 12월 27일 날 마을 만들기 추진단이 처음 7명 구조로 제2부시장 별도 조직으로 만들었고 센터는 6월 3일인가요? 6월 14일 날 센터 설립이 됐습니다. 그 사이 조례도 만들고 준비가 좀 거쳤는데 2011년은 이제 마을 르네상스라는 마을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수원시에 내리는 시기,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수원형 마을 만들기를 무엇인지 좀 아이덴티티 모델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2015년 이후로 한국의 도시형 마을 만들기 사례는 수원이 데이터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마을 현황을 조사한다든지 공동체를 구축한다든지 공모 사업을 하고 또 운영 매뉴얼을 줘서 주민들이 어떻게 마을 만들기 할 것인지 알려주고 또 다발적인 참여체계 마련과 각종 세미나 그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좀 시민들이 알리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시민들이 마을 만들기 잘 모르고 또 저희 민주당 수원시장님께서는 법을 철저히 지키시기 때문에 플랜카드를 함부로 내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뭔지 몰라요, 시민들이. 마구를 해야 되는데 알리려면 요즘에 시에는 모든 고민이 홍보일 거예요. 근데 그 플랜카드 그런 것도 우리는 꼼꼼히 그것을 기록해서 간이 위법한 거를 또 고발하고 글을 올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김모 정태 씨라고 네. 모르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홍보 활동 플랜카드 하는 것도 아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저희가 좀 더 올해까지가 저희가 마을 만들기 15년, 내년은 도시 단위, 좀 더 지구 단위에 가까운 시범 사업을 한 2군데 정도 했으면 좋겠다. 뭐 3군데까지 힘들 것 같고, 그거는 첫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한 2, 3년 정도 진행되는 도시 르네상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5년 아까 말씀드린 전국 적인 학술 대사하고 그런 예산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개념은 아까도 들으셨다시피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을 주민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에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삶의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마을 공동체 시민운동. 물론 이제 공간이라고 하기는 우리가 이게 저희 제2부시장님이 환경국하고 도시 계획국, 지금 도시 재생국을 담당하기 때문에 너무 하드웨어적인 거 아니냐 싶어서 그런지 끝 마무리는 마을 공동체 시민운동을 정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절충이죠. 네. 그래서 고민은 이제 추진단이 지금 현재 6명, 저 포함하면 7명입니다. 저는 수원시장 비서실에 있는 본적은 거기에 있고, 범은 추진단에 있는, 네. 원래 2010년부터 한 1년 동안 비서팀장으로 시장이 일정 조율하고 정무적인 일을 하다가 일정 업무를 뛰고 이제 나와서 정책적인 업무하고 마을 만들기 하고 있고, 원래는 50% 정도는 할 것이 마을 만들기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한 15% 정도 마을 만들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관 겸 고문관으로 있습니다. 네, 데려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장님이 저를 밑에 팀장이 있지만 또 시장이 측근이잖아요. 함부로 대할 수 없고. 네. 뭐 수시로 이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정책 업무를 협의하는 구조에 있으니까 고문관이죠. 일하는. 저기 수원의 이상득이야? 오, 센데. 지금 녹화되고 있으니까 잠깐만 절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죠? 그리고 마을 르네상스는 원래 5명 구조인데 현재 4명 구조되어 있습니다. 다 뽑기보다 1명 정도 여유를 좀 두고서 더 적절한 사람 뽑자기 때문에 그게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너무 센터에
이고 하여튼 이혼회라든지 행정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또 안산 같은 경우는 좋은 안산 이혼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안산 그 센터가 있었거든요. 중간적이 너무 많아서 그냥 이혼회 밑에 센터 직영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추진단인 위에서 바로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행정지원협의체는 사실은 저희가 행정적인 우리가 마을 만들기는 꼭 추진단에서 할 게 아니라 환경국의 정책과에서는 환경마을 만들기, 문화마을 만들기, 복지마을 만들기 아니면은 도시계획 새로운 단계부터 모든 마을 만들기 관점의 공동체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이제 하기 위해서 행정지원협의체인데 1단계는 저희는 일단 공모사업의 위법성이라든지 안 되는 것들을 잘 걸러주는 역할을 충실하고 있고 좀 더 이제 업무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과제를 바꿔에다가 마을만의 관점으로 고민해달라고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국이나 저기 과장 이런 분들이 참여가 되어 있나요? 안 돼 있습니다. 정기 회의가 네, 그런 지금 게 안 돼 있습니다. 네. 왜냐면 저희 추진단은 단장님이 과장급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6개국이 있는데 4개국이 제1부시장, 2개국이 제2부시장이 있는데 저희 마을 추진단은 2부시장이 직속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장이 과장이 부장을 데리고서 주재회의를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니면 네. 각 부에 있는 과장급으로도 저기 협의체 하나 만들어도 일단은 그 실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무팀장으로 네, 각 국의 국가의 주무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얘기하는 우리가 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센터가 약간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아마 센터의 모든 역할이 많이 중복될 것 같아요. 그 교육 사업,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치광자, 마을학교, 도시대학. 도시대학은 아직은 제가 알고 내년부터 처음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학교, 원래 다른 지역에서 도시대학을 좀 더 축소해서 줄여서 마을학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은 올해 예산이 7억 5천이었는데 아까 뭐지 14억 4천인가 그 정도 들어와서 뜨거움 오히려 사실은 30개만 들어와도 좋겠다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1박 2일로 심사하려던 거를 90개를 하려니까 아주 힘들었습니다. 대충 심사를 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마을 58개 사업 선정했다 지금 2개 그만두고 56개 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사실은 추진단과 센터의 핵심 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버넌스는 이제 아직은 좀 고민인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포럼, 세미나, 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만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 이제 앞으로 수원의 마을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버넌스는 좀 더 구축 단계에 있다고 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홍보물은 뭐 홈페이지 텍스트 만들고 홍보부스 특이한 거는 제가 역시 개인 사심 행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그 세계 도시 포럼이 그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을 만들기를 거성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다 떨고 나폴리가 달라. 네. 하여튼 어디든지 좀 알리기 필요 있겠다 해서 뭐 주민자치 박람회라든지 수원시에 있는 각종 행사에 그런 부스를 만들어 좀 알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이 과정입니다. 뭐 12월달 추진단 만들고 조례 만들고 3월에 이혼회 만들고 그다음에 설명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센터 설립까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 상반기가 다 날랐고 사실은 70%가 사실은 센터 설립 전까지 다 날랐기 때문에 지금 센터는 3개월 동안 56개 사업을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부담감. 또 행정에서는 또 이제 돈 회수할 것까지 생각해서 11월 달까지만 사업한대요. 그럼 왜 12월 달 왜 안 하냐고 돈 받는 그래서 12월 말까지 끝나게 돼 있어서 난 굉장히 속상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센터장님이 뛰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아까처럼 90개 들어왔지만 현재 여기 당시 추진이 57개고 지금 56개로 바꿔야 되는 거죠. 예, 하나 더 그만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공모사업은 사실 3개월이기 때문에 어떤 성공보다는 이제 추진 주체들을 물론 초기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15명 사인해달라고 해서 하는 분도 많겠지만 그런 계기로 이런 마을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계기로 보고 있고 30%만 남기면 다행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천동 같은 경우는
몇 개 사례 말씀드리면은 그 앞에 요 앞에 아파트가 있고요. 요 뒤에 철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완충지대죠.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지역이라서 아파트 그 입주자 엄자 뭐뭐 예 대표 같은 경우는 매 시장 제철에서 쓰레기 치워달라고 해달라는데 공원에 해달라는데 매일 받을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 지역을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율천동이 시장님이 그 여기 수원에는 율전염지라고 반밭 거기 지평천이 있거든요. 반밭이어가지고 일부러 이 밤나무를 심어가지고 오늘 좀 콩내시분들 또 밤이 널렸어요. 밤가게하고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시장님 흐뭇해하는 사례 중 하나고 여기 좀 재밌는 게 저희 수원시가 보셔야 되겠지만 이렇게 옛날 그 조직이 살아있는 데가 율천동 중 하나 율천동입니다. 여기는 아직도 젊은 애들이 그 뭐죠 오토바이 올리고 다니면은 청년들이 때리고 막 그래요. 기후를 잡는 그러기도 하고 마을 노인 그런 뭐죠 노인네나 하면은 성균관 체육관에다가 1000명 이상 모셔가지고 그거를 동주민들이 다 부스 삶아서 하고 동네 일이 모이면 누구 집 아들 청년 이렇게 서로 소개시켜주는 분위기가 똘똘 뭉쳐서 어떻게 보면 폐쇄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름대로는 그 옛날 그 조직들이 살아있는 염치 조직이 필요해서 그런 위원장님 염치고 또 뭐 대부분이 저는 염치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런 이제 사례이고요. 그다음에 목포시장 아까 다녀오셨듯이 그 단계를 좀 진행하고 그다음에 행운동도 보셨고요. 여기서는요. 지동이 이제 새롭게 내일 가실 곳인데 지동도 오늘 보신 거 못지않게 더 열악한 환경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언덕백이니까. 여기는 평질나겠습니다. 거기는 언덕백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60년대 푸대시 화장실까지 아직도 있고 여기도 가스가 안 들어간 데가 많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집결도가 좀 강해요. 그리고 팀장이라든지 동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계속 성과가 나타나가지고 뭐 삼성전자의 자문사들하고 이렇게 같이 그려주기도 하고 새롭게 좀 마을의 활기를 좀 넣고 있고 전망이 또 수원 같은 경우는 한따산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정상에 보면 수원성이 전체 보이고 전망이 있는데 수원성의 다른 전망을 볼 수 있는 지역 중 하나가 이쪽에 있습니다. 정대 삼동 같은 경우는 CO2 제로 자전거 학생과 마을인데 자전거 시민학교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하는 건데 처음에는 아직도 우리는 마을 만들기 위해서 수원시 공무원들로 좀 정체성에 모르자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이걸 줄 때는 줄까 말까 고민도 했었는데 저는 주자는 편이었고 신다림 과정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아파트 LED 교체하는 건 마을 만들기 아니지만 이거는 마을 교실을 통해서 주민 공동체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교육 특거리로 이제 당선돼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교육식 자전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친환경 마을 만들기 하나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공모 사업을 요거를 정했을 때는 제가 없을 때지만 제가 있어도 별도로 뭐 아직은 고민인데요. 현재 돈을 나눠주기 위해서 공동체 프로그램 500만 원짜리 시설 조성 사업 2천만 원까지 공간 조성 사업 4천만 원까지로 그냥 정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그 전에는 교육을 받으면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처럼 교육을 다 저희가 못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그 찾아가는 교육, 주민 교육을 해가지고 후속 조치로 이제 속성 교실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내년에는 아무나 그 참여하는 공동체 같은 건 아무나 5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공동체까지 교육과정이나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나 하게 하고 시설 조성과 공간 사업은 한번 기존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제가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민은 저희들이 2단계 그 테마 주제별로 좀 해야 되는 것들이 고민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님도 그 친환경 마을 만들기, 뭐 저탄소 마을 만들기, 녹색 성장 관련된 그런 것이라든지 제대로 된 녹색 성장 마을 만들기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공모를 준비하자 그런 제안이 하나 있고 지난주 토요일 주말이죠. 시장님이 하나 일 저지신 게 있는데 위클레이에서 제안한 건데 40년 후에 교통수단에 대해 상상력을 발휘하고 5,000명 내지 10,000명 되는 있는 존을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다음에 대로가 있는 데를 정해서 40년 후의 생태교통은 어떠할 것인지 존을 정하자 해서 덕성을 넣었습니다.
왜냐면 띄워주겠대요, 유엔에서. 수원시를. 그래서 닭성 물었는데, 딱 그 지역을 받으니까 저는 딱 한 군데가 생각났는데, 한 군데가, 한 존에 도로가 있고, 그 지역 주민이 한 4주내 6주 동안은 생태교통을 타는 거예요. 대중교통 오케이. 택시는 모르겠어요. 택시까지 가는 수도 있고, 나머지는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무동력 내지는 뭐 전기자동차 같은 거, 최소한 그런 것들만 6주간 살아보는 겁니다. 1년 준비해가지고. 그거를 내후년 2013년 봄에 정도 할 것 같아요. 이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시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 좀 숙제기도 하고 자꾸 이제 모든 사업들을 저희 주민들이 같이 협의해서 하는 것들을 지금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기 수시공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하나의 교육공무입니다. 저희들이 전에는 교육만 받으니까 하고 후시부자니까 아예 교육을 받을 때 마을별로 자기네 아이템을 갖고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심사해가지고 성적별로 해가지고 시설은 2천만 원까지 공간은 4천만 원까지 줄 수 있고 성적이 나쁘면 좀 더 줄여서라도 이제 지원해줘서 또 교육받은 사람들을 풀 서비스로 케어하겠다는 이제 그런 방식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넘어가고 저희 고민이 아까도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는데 전문가 컨설팅 시스템 하고 싶은데 이 김은희 부장님은 수원에 아마도 며칠 오실까? 1년에 한 20번 이상 오라. 갈비 사주면 와요. 날마다? 갈비 사주면 옵니다. 갈비 사주면 절대 단가 돈이 없어서 수당이 너무 비싸요. 갈비 사주면. 다 미국산이에요. 미국산? 미국산은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고민이 아까 풀로 이게 90명을 만들었던 실제로 어떤 놈이 누굴 보내야 할지 참 고민스럽더라고요. 검증이 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는데 누군 여기 몇 분들은 제가 다 보내겠는데 그것도 한두 마을이지 나머지 57개 내년도 하면은 한 7, 80개 마을이 정도가 그 사업을 요청하는 건데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검증도 안 된다. 나도 명단에 보시면 모르는 사람도 한 20, 30명 있어요. 추천할 수가 없죠. 내가 검증 안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지금 시스템 하기로 했는데 하는 거고 또 우리 보냈더니 그게 또 사업이 잘못돼 와요. 그것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예요? 전문가 컨설팅? 주민들이 원하는 데도 있고 우리 탁월하신 주민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시키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 그림은 그려달라. 계획 써달라. 내가 열심히 하겠다. 나는 생각하지 않겠다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게 제일 위험스럽죠. 사실은.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에 좀 더 아이디어 달라는 사람들은 그런 데는 누굴 보내도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대처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다. 뭐든지 시켜달라는 그런 데는 누굴 보내는 게 아주 위험스럽죠. 그런 데는 교육이 먼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교육을 시켜도 열심히 교육받고 나서 행정에 시키는데 다 열심히 하겠다. 근데 할 교육이 준비가 한 돼 번은 있어요, 마음이. 아니고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 네. 반복된 교육을.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고민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은 좀 고민이 이거 녹화되기 좀 오프 더 레코드 가능한가요? 아직 편집? 네. 현재 그건 저희 밑에 자막이 왜냐면 빨간불 꺼 빨리. 한 말씀만 넣게 추진단이 접하면 7명이 있습니다. 마을 센터가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추진단은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과가 유일한 성과예요. 그러면은 뭐 이제 의제하시면 아시죠? 의제 담당자는 딱 한 명이고 의제는 몇 명, 두세 명이서 또 여러 이용자이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지만 우리 7명이 다 센터가 뭐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이루는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시험이 왔어요. 근데 센터 밑에 또 특별위원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위원회는 별도고 의미 없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님께 별도로 보고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공모사업 어떻게 했는지,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누가 하는 것들 말고는 시장님께 보고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해하죠. 아주 좋아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가 좀 고민이 센터하고 추진단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러니까 행정지원협의체도 아까처럼 공무원들 자기 거 아니면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좀 놀러 다니면서 문화관광과장 옆에 관광만 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슬쩍슬쩍 얘기하는 거 말고는 그렇다고 쫙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 시장의 타입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좀 이제 행정지원협의체 다른 이제 과에서도 말 만들기도 되는 것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과가 추진단으로 가면 안 하죠. 그쵸, 실장님? 네. 네. 그렇죠. 저보다 오래된 공무원이시잖아요. 배려해 주셔야 돼.
저 오시기 전까지 제가 유일한 한국 대표로서 그동안 하고 되겠었는데. 네. 그러니까 봄이는 수원시가 이제 엄청 열심히 하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은희 부장님이 좀 천천히 하라고 그러는데, 물론 천천히 하라고 시장님 말씀하시지만 옆에서는 그래도 4년에서 재선하려면 뭔가 내년에 아니 지금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뜨겁습니다. 이거 어디 하고 아예 안 내도 돼 생겼거든. 안 낸데 어디지? 왜 여긴 안 내지? 그런 거예요. 마음은 준비가 우리 원칙은 그렇습니다. 준비가 된 데서 내라고 그러지만 이 마을 이 동네는 왜 안 내지? 동장님은 뭐하고 있나? 이 이율배반적인 우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동장님께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어제도 저도 홍성 서천 다녀오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또 강릉이라든지 원주 다녀오면서 미리 준비하시라. 그 대신 또 말씀드리죠. 주민이 하여튼 여러분들은 1년 2년 있다가 동네 떠날 거기 때문에 떠나고 나서도 계속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잡아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가 있고 이혼회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사실은 저희가 센터 만드는 걸 생각했어요. 안산이든지 제대로 좀 센터 잘 만들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조례에다가 추진단은 게 담당 부서를 만들게 해놓고 이 업무를 하나도 지적 안 해놓은 거예요. 실수였어요. 6개월 동안 이거는 전혀 고려 안 하고 이거만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다 이쪽에 해놨죠. 뭐 홍보, 교육 했더니 나중에 추진단이 자기들이 센터가 6월달 전까지 12월달부터 6개월 동안 열심히 다 했어요. 말 공모사업도 고민하고 교육도 고민하고 네트워크 고민하고 다 했는데 다 센터 생겨서 다 이겨냈잖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응? 그 취미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런 거에 참 멋진 부분이 아쉽다. 저도 같이 조례에 맞는 작업을 열심히 했었는데 나중에라도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또 혹시 단지역에 센터를 만들면 담당 부서의 역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좀 그려지는 게 지표가 있고 저희들이 요즘 하는 것 중 하나가 지역대학에서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라든지 협성대에서 그러니까 또 건축학과 도시계획 스튜디오 작업을 독려하고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겉돌기도 하고 발칙한 생각도 있고 그러지만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주민들한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른 제안도 해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의 계기를 삼고 있고 어쨌든 수원은 인근에 8개 대학이 있습니다. 보건 전문대학도 포함해서 그런 인적 자원 풀들을 수원에 좀 같이 연결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영양학은 각종 마을학교 도시대학 하고 있고 열린 폴업이라든지 열린 광장 세미나 같은 경우를 1년에 6회 그리고 내년에 올해 하려다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못했던 청소년 마을학교까지 내년에 해서 좀 더 넓혀 나갈 거고 또 하나는 마을 일꾼 리더들 그러니까 현재는 주민들 주체를 만들어서 그냥 교육만 하지 실제로는 이제 리더들 되는 것도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셨던 그런 유회장님들 그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나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이거는 입소문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홍보 방법이 뭐든지 선거법 때문에 홍보를 못해요. 뭐 하면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띄우기 위한 정책 홍보를 안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네 동네에 있는 분들이 기자단으로 해서 자기네 소식을 올리게 되는 시스템을 이 홍보팀 저희가 홍보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마을의 주민들을 한 명 보고 글만 올려라 정필한 문제 다듬어주겠다. 그렇지만 원소스는 다 못하거든요. 벌써 58개고 내년까지 합치면은 90개, 100개 되는 것들 다 우리 못하니까 그 기자단들이 자기네 소식을 올리게끔 그렇게 전국 기업회 같은 경우도 각 지역 의제 소식을 올리기는 엄청 안 올라오죠. 네. 블로그만 제대로 이용해야 되죠. 블로그하고 저기 이슈시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동네별로 각 게시판을 두고서 그런 것들을 연결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마을 르네상스는 우리가 전체 브랜드명이에요. 마을 만들기를 그런 남들 똑같잖아요. 그래서 르네상스 했는데 3분 초과에 30분? 이런 얘가 아직 시간 관념이 없어 시계가 없어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이만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저기 궁금한 것보다도 의견이 같이 가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을 운동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굉장히 좋은 여건이라고 봐요, 저는. 여건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도식적인 주민을 갖고 얘기하는 마을 만들기를 좀 벗어날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자꾸 좀 멍청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흔히 적극적으로 나타나 주도할 경우 중요한 거는 주민들에게 공모사가 영향을 중요하기보다는 행정이 주민과 피드백하는 방식을 만들어 나가면 주민 영향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주도하면서 주민을 지원해주겠다, 주민이 커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행정이 주도하고 주민과 피드백할 주민 참여라는 개념이 열어놔줄 수 있는 그런 행정수도형에서 마을 만들기가 그 기준으로 다리 옆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 만들기라는 도식적인 개념에서의 생각이기보다도 예를 인사동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마을 만들기 운동을 하면서 지구단위 수립을 할 때 우리 대부분 공청회 하거든요, 법적으로. 공청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얘기하면은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피드백 안 시키거든요. 인사동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그대로 다 일일이 다 편지를 보내줬었어요. 그러니까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들이 자꾸 동네에서 뭘 하는 개념만이 아니라 행정이 주도했을 때 결국에는 주민들과 행정을 피드백하는 과정들 속에서 협력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지 않은 사이 도시에서 마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내용들은 이제 없으신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주민만 데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자체 주민만 좀 못 살게 하는 형태인 것 같아가지고 행정은 계속 우리는 계속 물들 테게 미래가 커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행정은 거기서 어떻게 주민과 동방성장을 할 것인가 이게 행정 주도형 마을 만들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를 들어 아까 추진단도 있고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화성을 중심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약간 도시관리나 건축가, 뭐 성대시설도 움직이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중요한 부분들은 행정이 그 속에서 마을 만들기가 그 저변이 확실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주민가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좀 잘 보여지지 않은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단번 아니 고민해놓고요.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시장님 거버넌스, 그러니까 4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실사도시 정책, 뭐 투명한 행정, 그다음에 준비된 행정, 그다음에 거버넌스 행정하고 있는데 거버넌스가 안 되고 이거를 챙기는 부서가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오히려 그 네. 마을 만들 챙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을 만들 가장 중요한 건 정보에 대한 피드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보에 대한 피드백 네, 편하게 물고 가겠습니다. 정보에 대한 행정, 피드백이 시스템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이. 그래서 저는 고민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부서들의 의견 수렴 과정들 나는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도 최소한 누구하고 협의를 하게 한다든지 어느 단체하고 나는 이거를 좀 고민을 나눴다고 그런 것들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는데 일단 시장계 보고 드렸어요. 뭐 더 알아보라고 했는데 담당 부서는 못 정했어요. 시스템화를 만들면 안 될까요? 그 시스템은 담당을 하지. 근데 사이클하나 만들어가지고 이미 법정 계획 자체가 예를 들어 공원을 만들면 당연히 주민공청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모든 법적으로 그렇죠? 지구단위 반드시 주민공청 하게 돼 있어요. 뭐냐 현재 하게끔 되어 있는 형식적 주민 참여만 적극적으로 하게 어쨌든 해야만 되는 거지.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거 그거를 마을 하게 하는 거를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거를 좀 체크하는 시스템을 가지면은.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마을 추진단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는 시정발전협의라든지 마을 만들기 하는 부서가 다른 거 전체들 공무원 조직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딱 쪼는 어떻게 보면 그런 추진단이 있대. 거기서는 뭐냐 피드백하면 너희 시스템 이렇게 공청회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이제 시장님께서 만들어진 것 중에서 마을 추진단, 마을 만들기 추진단 이름 딱 하니까 거기서 마을 만들기가 아닌 다른 이제 일반인 행정의 그런 공청회라든지 도시계획, 참여형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구단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피드백 시스템을 네트워크하는 것들을 푸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급은 느끼기에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래도 고민을 해서 이거를 어떤 부서에서 전반적으로 이거를 계속 확인하고 체크해주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증진할 것인지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기 웹 2.0, 2.0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 뭐 자본주의 같은 3.0까지 얘기하는데 과거에는 뭐 공을 만든다 그러면 뭐 저기 무슨 추진단 만들고 뭐 하고 공청회 하고서 일단 조직도 만들고 짜짜짜 하다가 공 오픈하는데 놀러 오세요가 1.0이라면은 2.0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물타기만 해서 그냥 와서 잠을 자든지 뭐 장기를 두든지 알아서 해라. 저기 자판기 뭐 음료 떨어진 그만 채우겠다. 뭐 휴지 떨어진 것들 있는데 자발적으로 저기 지저분하면 치우고 괜찮은 니네끼리 그냥 해라. 한 게 2.0 개념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가끔마다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바탕업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짜 마을 만들기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시범 지역들이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을만의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행정의 어떤 정책들과 그 사업에 들어가는 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을 만들 때도 하게 돼 있을 때, 그 지역에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는 그 이제 주민들이 가장 먼저 기획할 게 주민 참여이기 전에 이들의 이제 권리인 거거든요. 와서 공청회하거나 주민 의견을 얘기했을 때 반드시 와서 다시 답변하는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만 시작해도 좀 엄청난 참여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게 해서 강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그 50몇 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뭘 만드는 중요하지만은 혹시나 당신 지역에 대해서 이런 토론회나 공청회를 하게 될 때 나왔던 의견들이 반드시 한 달 내에 다시 와서 답변해주는 자리를 만들게 요구한다라든가 뭐 이런 형태하면서 행정 주도형 사업이 이게 이수에서 같이 좀 응시에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전문가 풀 같은 계속 확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일 그 전문가 풀을 웹에 계속 데리고 오지 말고 수원에서 서울 이런 데 근교를 출퇴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 대학 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건축가라든지 그런 분들을 갖다가 전문가 풀을 해서 그 지역에 니네들이 갖다가 니네들 생각을 좀 들어보자. 그 니네들 의견을 반영을 좀 하자. 외국에서 뭐 서울에서 오고 인천에서 이렇게 전문가 풀들이 와서 해봤자 계속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 이상 잘 모른다고요. 피부를 느끼지 못한다고 사실. 예,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두 분. 네, 들어오신 분 소개. 네. 늦게 식사, 우리가 갈비탕도 못 드신 두 분이었습니다. 레지어 프리즈. 저요? 아니요. 샌더. 저요? 너는 네. 우리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쪽으로 나와서. 아니, 카메라 안 지키거든, 카메라. 네네. 우리가 누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의제 간사 신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속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동부대학교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도시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에릭정부에서 지금 총연구원을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인동체험하고 대본에도 이제 완주 때도 한번 완주 때. 예, 왔었고 이번에도 수원에서 하신다고 해서 오늘 또 동생 결혼식 있었는데 또 끝내고 이렇게 왔어요. 수원 같은 경우는 또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 제가 졸업 작품을 수원은 화성으로 했었거든요. 예, 수원 화성으로 했었고 저희 시골이 이제 의왕입니다. 수원에 친척분들이 또 많이 사셨고 그리고 또 이게 역사적으로 또 화성에 하는 그 정조나 뭐 이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의 어떤 뭐 진보와 뭐 이런 거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내용들이 제가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 참 많이 느꼈고 또 살면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봤던 것들이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또 수원에서 한다 해서 또 기회가 참석했습니다. 일단 제가 좀 오늘 일단 다른 지역의 사례 발표 혹시 준비해 오신 거? 네, 없으시죠?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3년 전에 뭐 마을 만들기 하면 뭐 진앙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이 도시와 농촌에 대한 구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마을 만들기 하면 뭐 수원시 뭐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은 이제 수원의 르네상스 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전국적으로 이제 지자체장이 이걸 아주 공식적으로 공약사항에다가 이거 넣어가지고 이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딱 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 방금 쭉 발표하신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른 지역에서 내년은 또 벤치마킹을 오고 지금도 저희가 네트워크 카페나 페이스북에서 페이스북은 아닌 카페에서 가끔 문의 메일이 오는 게 대부분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 극비리에 내일까지 뭐 시장님이 뭐 다른 지역에 뭐 해달라고 했는데 할 때 뭐 수원 자료가 없냐 이런 문의가 매일이 한 번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시점에 있어서 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이제 전략을 좀 말씀하셨으니까 문제에 대한 제기보다는 그러면 그 전략 어디 항목에 그러면 김은희 국장님 얘기하시면 적어도 주민 참여가 전제돼야 되는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어디다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방금 땄다. 빠따랍니다. 네.
마을 학교에 대해서 네. 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마을학교는 네, 알겠어요. 열방쳐가지고 마을학교는 진행해서 이후로 센터장이 하는 게 더 잘해요. 그만하려고 일하려고 했거든요. 커피 한잔 마시고. 이건 저기 3차 자리 가서 얘기하시죠. 여기에서 밤샐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러다가. 자료? 네. 자료 있어요? 자료 교환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이제 저희도 전라북도에서 센터 만들 때 해가지고 근데 뭐 이제 갑자기 거기 오기 전에.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거냐, 설마 너네가 받겠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도지사가 어느 순간에 그래 합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다음 날인가부터 담당 과장이 와가지고 뭘 달라는 거야. 계획서나 뭐 이런 거. 근데 막상 이렇게 저희가 얘기하던 것들을 포럼 어떤 지자체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딱 만들려니까 굉장히 막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수원이 갖고 있는 가장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도시형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좀 밑으로부터 올라와야 이제 움직여 왔다라면 지금만 움직이는 시스템인데 위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자꾸 밑을 이제 다시 이제 올려가는데 행정 시스템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게 같은 시간 나는 게 중요한 문제이거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이 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공모사업이 기존의 공모사업에 조금 한때만 바꿔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획기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랬을 때 추진단의 역할은 행정 시스템과 주민과의 관계 설정에서 자기 역할을 설정을 한다라면은 기존의 좀 마을 만들기 센터 추진단은 좀 굉장히 다른 개념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고요. 그랬을 때 도시형 마을만 행정이 굉장히 과감하게 도시형 마을만의 운동이 새로운 전형이 보여질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만 교육이라는 공모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되 그 위에 행정 시스템에 있을 결합 방식에 대한 그 공고하거나 지원하는 시스템을 좀 벗어나가지고 그게 지금 현재 수원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고 저는 이게 된다라면 그 시스템, 마을 만들기가 행정하고 어떤 시스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하다 보는 것이고 저는 그것만 만들어내도 그건 엄청날 거라는 거죠. 만들겠습니다. 네. 사실 마을 만들기 시스템 얘기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행정하고 차이였어요.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례는 네, 조금 있기는 한데 굉장히 그쪽에서 좀 달라가지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이제 보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마치 센터가 있고 이 센터 속에서 이제 그 지역마다 다 틀려요. 세탁가를 하나 잘 사는 동네 특이한 동네인 것이고 이런 공무원들이 이제 마을 만들기 추진단처럼 이제 하나의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분야를 따지면 도시공업이면 관련된 부서가 괜찮아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화성사업소로 일을 한 번만 설명해도 되는지 마을 만들기 추진단이 와서 뭘 물어봐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또 물어봐요. 동사무소에서 또 물어봐요. 은혜상 센터에서 와서 물어봐요. 추진단에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뭐 시스템 일을 계속 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테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정확한 공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방식을 어쨌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느끼는 거는 수원에 수원화성 운영재단이 있었고 화성사업소가 있었어요. 지금 사업소 안으로 들어가 있지만 화성사업소와 수원화성 운영재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이 마을은행사 센터랑 마을 만들기 추진단이랑 관계를 보면서 둘 다 공무원 같아요. 요즘 저는 제 느낌은 은혜사스 센터도 공무원 같이 계속 자료 요구하고 바빠 죽겠는데 중요한 보고서 요구하고 전화해서 일정이 언제냐고 전화로 물어보고 왜냐면 물론 너무 그렇게 보지 마. 그나마 추진단에서 하는 거 많이 이렇게 중간에서 잘랐어. 아니 더 심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좀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또 중앙부처는요 또 어떻게 되냐면 행안부 마을 만들기, 지경부 커뮤니티
빈스. 근데 그거는 농민 뭐 아니요, 이거는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지금 또 현재 하나는 문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동부 저기 사실게요. 다 아니 똑같은 그거는 거. 많고 예를 들면 뭐 도시농업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분야가 다 다른데 마을관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소식단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우리끼리 얘기하는 부서에서 거는 과연 아예 뭐 문화관광 사업을 마을관리 그렇게 해서 투어를 해준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림을 그런 이렇게 그런 해서 것들을 과연 지금 이 지원 체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예산을 주고 똑같은 사업.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말뿐인 거버넌스가 아니고 자문위원들 떳떳하고 저는 좋겠다 등등. 살짝 요즘은 이제 체계 시스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걸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람들이 없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아무리 시스템 좋은 거 만들어 나갔자 지금 서울시 그거는 그냥 그림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잠깐만요. 예. 실행관. 아니 토론하고 얘기 듣는 건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니까 집중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네. 한 사람 말 끝나면 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셨네. 예. 네. 이게 지금 저희가 세 가지 얘기가 하냐고 물어봤는데 몇 시까지 하는 건 해주세요. 어디 여기? 아, 이제 아니 편하게 지금 오늘 이거. 원래 계획서상으로는 9시였고요. 5분 남았다. 5분 남았어요. 참고상 오늘은 다 30분씩 늦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하는 얘기야 지금. 원래 시간 길어질 것 같으면 좀 알코올 좀 이렇게 섭취해가면서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약간 용어상으로 이제 시스템 얘기가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행정의 이제 부서 체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 근데 이제 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들은 그냥 추진단 만들고 담당 부서를 만들고 일을 맡기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의원님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시스템 얘기 중에 이제 한 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스템을 헷갈리니까 행정부서 체계를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에 대한 자기 경험이나 아니면 생각을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약간 김은희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은 이 마을 만들기가 하나의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마을 만들기를 그냥 마을에서 일어나는 사업 자체를 통칭한 마을 만들기와 어떤 이렇게 행정에서 시스템적으로 적용해 갈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마을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중에 하나의 다른 두 번째 주제로 행정에서 마을 만들기를 시스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금 더 주민 참여라든지 자치 이런 쪽으로 좀 더 주제를 좀 모아가면서 마을 만들기로 좀 이렇게 시스템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작은 거라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세 번째가 이제 직접 마을에서 이제 사업을 하는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 내용에 관한 것보다도 지금 이제 수원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비추어서 좀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한 이런 세 가지 정도 주제를 가지고 5분이요? 5분이요. 네, 5분만. 다섯 아니, 여기서 일단 끝내고 또 이제 가실 분들 가셔야 되고 또 가서 이렇게 좀 목을 죽이시면서 얘기하실 분들은 그 세 가지 주제를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수원에도 좀 많은 도움이 좀 되지 사실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스템은요, 그런 온라인 오픈한 다 전체 통관해서 그 시스템 매뉴얼이 아니라 웹을 통한 그 피드백이나 소통 공간이나 하는 약간 그 웹사이트 하나 만들면은 좀 간편하게 업무가 좀 간소화가 되면서 좀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뭐 누구 어느 센터 와서 얘기하고 순장 가서 얘기하고 뭐하고 일이 안 되니까 그런 그 동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거리가 좀 지원되지 않을까. 여기 더 절차를 해봐요, 절차를. 저기 전 뭐 사실 마을 만들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을 만들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행정적인 지원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를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부서지든 안 부서지든 그냥 살만 하면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나 싫은데 벽화를 그린대. 막 설득해요. 벽화를 그리면 좋아지고 좋아하면 너만 해. 근데 행정이 들어오면 해야 돼요. 싫은데.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 좋은데 왜 너만 반대해? 이 획일적이에요. 마을 만들기 대포 같은 나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 들어오는데 마을 만들기 나 뭔 상관이야? 근데 해요. 시장 상인들이나
어떤 집성촌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율전 마을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만 그냥 왔다 가는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행정 쪽에선 정주성을 부여하지 못하는 마을 만들기가 아닌가. 정주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마을 만들기를 얘기했을 때 먹히는 얘기지. 나 이따 돈 벌면 애 학교 끝나면 다른 데로 갈 건데 뭘 자꾸 여기서 살라고 해. 수돗물 잘 나오게 하고 가스 들어오면 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을 만들기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의미가 도시형 마을 만들기는 당신이 여기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몇 가지의 거리들을 제공하는 단초가 되는 거지. 여기 살다가 평생을 여기서 집값도 떨어지는 여기는 나 이렇게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혼돈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행정관청에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얘기 많이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건 시골에서 가가지고 정부화 마을 만들어주면 지금 뭐 쓰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예? 생각해서 그걸 포기했지만 내놨잖아. 근데 또다시 젊은 사람들 기준으로 온라인 얘기를 한다고요. 온라인 얘기는 아는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차 있는 사람이 기름값 올라서 걱정이네. 자전거 타고 다니면 기름값 걱정 안 해요. 행정은 자전거 타는 사람과 차를 타는 사람이 유효적절하게 다닐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거에 대한 이해 요구들을 조정해 주는 거지 어느 일방의 편에 유리한 걸 행하는 게 행정이 아니거든요. 근데 온라인 하면 젊은 놈들 해요? 안 하죠. 이번에 투표율 올라간 게 즐거워서 투표율 올라간 게 아니라 지겨워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마을 만들기도 서초청에다 마을 만들기 하죠. 그 사람들이 안 하라고 해도 열심히 가꾸고 해요. 아파트가 떨어지는 거 싫으니까. 근데 여기 재개발하는 데 가봐. 난리를 쳐놔도 아무도 쓰레기 치우지 않아요. 왜 빨리 재개발도 나 떴으면 좋겠으니까. 그 단초들을 제공해주고 조정해주는 행정이고 실제로 그것들을 운영하는 분들은 거기에 정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들을 찾아서 마을학교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어디 견학도 보내는 거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행정이 받아들여서 해결해주면 그런 피드백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뭘까. 저는 아까 갔었던 그 목골 거기에서 하는 건 거기서 가능한 거예요. 그걸 퍼뜨려서 라디오 방송을 그 9개 있는 섹터에 9개 정도 되는 시장에서 다 하겠다. 그러면 아마 라디오 방송을 해가지고 좀 되는 집은 좋아하겠지만 저 집 때문에 우리 집 장사 매출 떨어졌어. 전반적으로 균형점을 찾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건 어떻게 피드백을 받을 거냐. 이런 고민들이 저는 관이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내라, 여기 내라, 저기 내라. 그건 행정에서 고민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행정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가장 힘센 사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정관청에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했습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는 문화관광부, 이런 문제는 뭐뭐 매뉴얼화 내지는 딱 그런 것들을 제시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마을의 정주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과 정주성보다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형태를 바꿔내가는 이런 과정들 아마 57개를 구분을 하시면 어떤 데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신문이나 아니면 직접 대면을 해 그런 것들을 좀 먼저 구조적으로 나눠 놓으시고 나서 행정 쪽에서 결정을 하시고 그거에 맞게끔 뭐 시스템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뭐 마을학교나 이런 체계는 좀 딱 계획인 것 같고요. 그거 하면서 지금 벽에 부딪히신 부분들 피드백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 어떻게 일어나 해가지고 가져갈 건가 이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건 결국엔 시장 자치단체장, 자치단체장, 성추직 자치단체장들의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되게 고민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자치센터의 역할 그리고 정주성을 가질 건지 안 가질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과연 도시형 마을이 무엇인지 수원에서 아주 좋은 조건이면서 나쁜 조건이 재개발 어려운 조건 근데 정주할 수 있도록 조건 만드는 이 지점에서 다른 데는 적용되기 어렵거든요. 재개발 연락해 보이는 남구 같은 경우는 정주하라고 해도 안 해요. 거기에 마을 만들기
아니 나무 끝나지. 있었네. 죄송합니다. 잠깐만. 예. 그만. 끝나지. 예. 일단은 여기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전략상의 어떤 그 정주성을 높이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삽입하고 좀 더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략 계획서 앞에는 하나의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의견 있으시면 나중에 용어의 정의와 좀 지역의 구분 그리고 어떤 중앙 기구들 간의 정확한 역할 얘기, 피드백 이런 거는 뭐 그냥 좋으신 거예요. 발언이 이제 한 번밖에 없으면 되니까 한 번씩 잘 말하는데 내가 모르면서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렇게 행정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 만들기가 갑자기 저희들도 뭐 이제 크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자치단체장이 좀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아까 시민주권주의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가치가 거기에 모든 걸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의 기반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마을 만들기 참여 예산제로 나와요. 저희가 그래서 내용이 저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그런 입장에서 보면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우리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청소하고 이제 주차장 문제인데 청소가 어떤 다른 지역들은 어떤 모르겠지만 이런 실정입니다. 통장님이 자기 집 골목 앞에 그 쓰레기가 이렇게 쌓였으면은 그걸 전화해서 치우라고 동사무소에다가 전화하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거 주민이 치워야 되거든요. 그 통장님을 비롯해서 그렇게 치워야 되는데 그걸 치우라고 해서 치우고 있는 게 사실 실정이에요. 그래서 남구면 그렇다고 나중에 소문내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 괜찮습니다. 꺼냈어요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저희가 한 5년 정도의 통계를 뽑아보니까 여러 가지 통계를 뽑아왔는데 이런 그 5년 사이에 자동차 수가 3,000대가 등록대 수가 늘었어요. 근데 주차장 수가 100대밖에 100면밖에 못 느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 한 면당 인천 인구에서 지금 만들려면 6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요. 1억이. 그래서 아마 김은희 국장님 그 와서 설명했을 때 구청장님이 자동차를 버리는 게 우리가 더 나은 이렇게 동네가 마을이 도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모두의 말씀을 하시고 있었는데 근데 그런 현실이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나 예산이나 어떤 것으로 사실상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인력을 투입하고 돈을 투입해서 해결될 수가 없는 거다 보니까 이건 이제 주민의 어떤 자치와 힘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미 5년 사이에 3,000대가 더 늘었다면은 그 주차 전쟁을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겠어요.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마을 만들기. 제가 생각하는 마을 만들기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좀 배우려고 이렇게 나오네요. 카셀링 한번 저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저도 네 잠깐만 말씀 끝나죠. 이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시민 주권주의 이런 철학을 저는 입장 어차피 자기 입장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그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아까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소통에 대한 내용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만 좋아도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두 가지 요소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자기 당 의원들을 협의를 해서 이것이 부결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확정됐을 때 본인의 의지가 가치가 높더라도 최소한의 자기 당 내지는 반대하는 당의 입장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왜냐하면 아무리 좋아도 예산이 부결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명분을 다가가기 힘들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노력도 있어야 되고 현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많은 지방자치단체장께서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버넌스의 핵심인 자기 당 내지는 의회와 소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는 우리
수원시장께서는 그러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아주 털에 거부선수를 붙여가 계십니다. 그런 데는 고민이 한 번도 파업이 없었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는 행정에 일원을 하려면 조직을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의 의제가 환경 비스무리학과랑 연결돼 있잖아요. 의제 같은 경우는. 근데 도시형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 수원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그 가장 주무 부서에 이 르네상스 사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든 아니면 그 부시장 주변에 있긴 하지만 여기에 총괄할 수 있는 담당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사업이 논의되고 집행되고 이런 것들 기획조정실이 됐던 아니면 부평구 청년께서 하신 것처럼 기획단을 꾸려서 하든 자기가 공약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심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든 아니면 모든 것이 총괄되는 그 조직에 그 임명을 5급 사무관이 됐던 이런 걸 해서 이 사업을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왜냐면 센터가 하는 역할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각 기관에 따로 그러면은 센터한테 과장들이 보고를 할 의미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그냥 부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왜 르네상스를 맡고 있는 센터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사업은 이제 예산이 수반되거나 계획을 할 때 있어서는 의회랑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서 이 사업이 좋더라도 아니나 그들이 반대하더라도 최소한의 명분과 당위성을 갖고 과반을 이랬던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을 하려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되게 쉽기도 하다. 어차피 자기가 임명권자니까 조직을 개편해갖고 이걸 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든 부평구청장 하고 있어요. 6명의 6급 팀장이 있고 한 10몇 명 정도의 구청장의 공약과 미래 비전을 하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갖고 10몇 명을 꼬라박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는 방식도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옆에 저 끄트머리에 있는 단의 한 명 내지는 행정과 소통하지 않는 행정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어려운 5분을 갖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는 좀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도시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별로 이렇게 저도 지난해 갔을 때도 되게 답답한 것은 뭐냐면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생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눈에 딱 다가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별로 가서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면 우린 논도 없고 밭도 없고 있는 건 사람인데 사람과 어떻게 이것을 소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경제적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솔직히 인천에 있는 거의 지방자치 광화를 빼고는 조직을 좀 개편하든 해서 좀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오늘 그 대한민국 대표 지방의원 맨날 우리 윤세영 씨가 와서 대한민국 공무원을 대표해서 보셨는데 오늘 지방의원을 대표해서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시의회하고 하는 게 실은 또 이제 실은 이 마을만들 과정에서 대부분 시의원들 역할을 다 배제하고 가거든요. 근데 시의원들이 나서면 굉장히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긴 한데 걱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네, 걱정이 너무 많죠. 그런 관계는 뭐 조직 개편 얘기 좀 현실적인 좀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만 뒤에 먼저. 실장님까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전 문제 의식은 다 공감하는데요. 아까 행정주도형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저도 계속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들이 이 마을 만들기에 주민들과 피드백 해주는 과정이 이게 얼마나 전문성 가진 일인지 공무원 스스로 자각을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만 가지고 당신이 엄청난 전문가임을 뭐 이렇게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든 승진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게 전문적인 일이라는 걸 확인시켜 드려야 동네 주민과 쉽게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게 없이 그냥 뭐 보직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영원히 머물 수가 없죠.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고 그게 전문적인 임을 각인시켜 드리는 방법. 그다음에 아까 여기 말씀하시는 정주성이 없는 이제 도시민들. 그래서 공감은 하는데 어쨌거나
출퇴근하는 교통로 하나 아니면 내 아이가 보내는 보육 어린이집이 어디 생길까 이런 것조차도 이제 좀 영역을 넓히면 그것 자체가 마을 만들기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성이 없는 분들이라도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또 불편한 보육 어린이 시설이 왜 딴 데 가 있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버스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저도 어렵지만 포기는 못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 있죠. 이상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 공무원이 이제 그런 마을에 가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구체적으로 좀 이제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아까 중요했어. 그걸 막 승진시켜주고. 예. 그거 다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건 말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지금 센터에서 해야 될 일들이 공모사업보다도 오히려 공무원들의 업무를 체크하고 교육시키고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거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 그것보다는 개념적으로 그게 사회 서비스라는 개념을 심어드려야 돼요. 일단 심어드리고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피드백이 힘드신 거죠. 마음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피드백이 안 되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시니까 너무 분목된 일이 많으시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이게 추진단 같은 경우에 저는 공무원사업을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공무원 영역을 그냥 대행하는 건데 가장 큰 게 그거 같아요.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사례를 모아서 센터만 쓴 거예요? 추진단이나? 센터도 추진 저는 이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보는데 사례를 모아서 사례를 전달하고 있지 사례를 갖고 분석해서 그 사례 갖고 사회적 가치를 전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도시형 마을 만들기 사례들이 전부 다 굉장히 애매하게 나는데 도시형 마을 만들기 사례가 엄청나게 훌륭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이 바로 사회적 가치를 쫙 찍어보면은 적용될 거라 왜냐면 그대로 사례를 못 갖고 오지만 적용해가지고 풍부하게 제시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역할을 센터나 추진단이 해야지 그리고 그걸 외화시켜줘야지 거기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 영역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자꾸 내 업무랑 다른 개념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공무사업하는 주민들 스스로 자꾸 일반 공무사업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저 동네 꽃밭 만들고 우리도 꽃밭 만들어내고 도시현대 한평 아니고 우리는 세평을 하자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례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 시각으로 어떻게 재분석하면 사회적 가치를 끄집어낼 것인가. 그것을 해나가고 그걸 외화시켜 나가고 이걸 갖고 분식해 나간다면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오히려 그쪽에 공부하고 풍부해지고 시점 변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센터 추진단 구분을 해주세요. 공모사. 이따 가면 이제 구분해드릴게요. 아니 수원에서는 정확하게 여기가 분리돼 있는 거예요? 센터랑 추진단이요? 분리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아 진짜. 현장에서 분리시키세요. 현장에서 못 한다니까. 분리도 안 되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잠깐만 정리하기로 했잖아요. 갈 사람도 가면서. 일단은 네, 김은희 국장님께서는 이제 센터든 추진단이든 그쪽에서 말 만들기 사업을 이제 이제 거버넌스가 하든 행정이 하든 일단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사례와 정보를 분석하는 기능이 굉장히 강조돼야 그리고 그 된다.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거. 아니면 그 능력을 키우기가 모임을 만들 때가 정적 강화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체 일을 할 수 있는? 잠시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제 그 수원 어쨌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김은희 국장님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 다 좋은 말씀인데 이름표를 쓰는 게 나도 참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원하던 게 주장했던 게 정책화된 거야. 정책화된 겁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하자 했던 거지 막상 정책으로 딱 되고 나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 내 입장에서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내가 바랬던 게 이거냐. 방식에 있어서 그냥. 아까 계획들이 쭉 하는 게 나왔는데 그 중에 쉽게 말해서 10개가 나오면 그 중에 9개가 센터 일인 거예요. 솔직히 네. 추진단에서 하는 거는 지금 딱 2개입니다. 그 공무원 벤치마킹 가는 거랑 공무원 벤치마킹 가는 거랑 그 다음에 마을 기자 하나 딱 잡은 거예요. 예산 대표 있잖아. 이거 예산권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도 원래 이제 제 스타일이 뭐 의제에서는 원래 통으로 주면 알아서 해라. 나중에 못하면 뭐 목을 치든 그건 알아서 해라. 이런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예산권이 원래 공무원 가지고 있는 거고
일로 보면 딱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원에. 7명이. 7명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제 김은희 국장이 말씀하셨던, 아까 뭐 김은희 국장님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 했는데, 예를 들어 정보를 하고 분석하는 것들이 추진단의 업무냐, 공무원 조직의 업무냐.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면 적정협의체에서 말하는 공무원 내부에 그런 어떤 의식을 좀 키우는 일에 좀 더 하는 게 맞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이제 업무 분장상으로 보면 추진단이 딴 일은 사실 솔직히 안 하잖아. 안 하고 있고 이제 그 2개만 하려고 하니 이제 수원의 딜레마인 거야. 근데 딴 데도 그리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산 마을관리센터를 이제 3년 평가 작업을 지금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 쓰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많이 가고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저는 듣다 뭐 그걸 하면 그건 기본인 이 기본을 센터와 지금 현재 부여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이제 부여된 역할을 진행을 하기, 이 부여된 역할을 서로 어떻게 조정하면서 자기 역할을 다 재분화시킬 것이냐. 저는 이제 그 조직은 만들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서 다시 재만들어 나가는 세팅하는 과정을 가져줘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의들이 열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역할이라든가 다른 관계성들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하면서 과감하게 밀어치면 성과 보여줘야 될 거. 왜냐? 성과 안 보여주면 문 닫아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 이제 이런 논의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오늘 센터에 워크숍 하면 천만 들어서 해야 되고 그냥 전문비 줘야 자본비 줘야겠는데. 네, 근데 가셔야 된다니까 아까 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부평에서 마을 만들기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도시 안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가 좀 더 안전적이고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들 건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얘기 사실 저희 별로 안 하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내가 그냥 살기 좋은 곳으로 되면 거기에 그냥 머물게 되면서 정주성이 생기는 거지, 나 여기 정주하겠다라고 해서 마을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서 이제 몇 개 시도되는 것 중에는 수원에 국공립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근데 그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 보면 되게 주먹구구로 만들거든요. 그걸 마을 만들기와 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리고 아까 저기 시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차들이 되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 그 차들이 다니는 곳에 시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기보다는 조금 더 사람들이 안정적인 보행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편한 거리를 만들어냈을 때 머물게 되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래서 단순하게 마을 만들기에 집중되기보다는 그 공간적인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센터하고 추진단하고의 고민의 지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할 분담이라는 수도 있고, 내가 이 그 국공립이 만들어졌는데 거기 조금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난 여기랑 싸울 테니까 그 센터에서는 그 사람들에서 보에 걸어 다니고 싶은 마을을 만들 테니까 추진단에서 그걸 좀 피드백해달라. 이런 식의 좀 공간에 종주할 수 있도록 뭔가 거리들을 제공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되게 긴밀한 관계시잖아요. 아까 뭐 고문도 하시고 자문도 하시고 뭐가 하신다는데 고문과 자문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서 2개밖에 안 하니까 안 받으시는지 자우지가 고문만 하는 것 같은데요? 서로 이렇게 하시면서 만들어내는 고민의 그 답은 바꿔내는 거라고 봐요. 바꿔내는 거. 중요한. 그러면 저 추진단의 정책만 만들고 실제 집행이나 운영은 센터에서 하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하는 그런 약간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 공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굉장히 아까 김은희 국장님이 얘기한 내용 중에 좀 추가되는 것들이 이제 실은 이제 지역 수원을 큰 어떤 지도를 놓고 아주 자세하게 이제 분석하는 작업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중에서도 좀 더 이 정유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의 공간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의 문제를 같이 좀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럼 고민해서 피드백을 받기는 오히려 더 쉬우실 거예요. 아니 아까 뭐 목골 시장처럼 잘 돼 있는 그 사례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이제 막 하려는 업체를 갖다가 도와주는 옆에서 서포트해주고, 물론 센터 역할도 있고 하지만은 실제 그 사람들이 같이 얘기하는 게 묵묵하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 경험을 해봤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어렵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지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잘 된 케이스 쪽에서 이제 막 시작하려는 그 마을 만들 그쪽 사업이나 그쪽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오히려 상호 주체들 간의 상호 협력 뭐 이런 네, 그런 그 매개체를 뭐 센터에 산다든지 뭐 하면은 센터 역할도 약간 좀 일이 좀 수월해지면서 좀 그럴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을 만들기 되면 자체는 그 지역에 자발적 참여하고 그 지역이 필요한 요소는 그 지역이 너무 잘 알아. 우리 자원이 뭐가 있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거는 그쪽에 살고 계신 분이 너무 잘 알아요. 사실. 우리 보건장님 마지막으로 보건장님 얘기 듣고 이제 가셔야 될 너무 큰 얘기들이 자꾸 나와서 큰 얘기들이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수원에서 필요한 얘기가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큰 얘기 다 빼놓고 다 공감하고 내지는 더 키워봤으면 좋겠는 게 있는데 그건 빼놓고 아주 실무적인 얘기만 좀 해봤습니다. 일단 추진단 일이 너무 없네요. 바빠요. 여기서 보고 제대로 안 해도 다 일이 많아서 감시하려니까요. 지원 센터는 일이 너무 많은데 일이 많다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이제 센터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시작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해서 이제 40개 사업을 겨우 넘겼어요. 2007년부터 사업을 해서 40개를 겨우 넘겼는데 3개월 만에 지금 58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년이 문제입니다. 올해 사업했던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내년에? 그거 계획 안 잡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내년 한 100개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올해 했던 것과 내년에 할 거 50개, 이렇게 하면 100개가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올해 사업했던 것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마을들은 10% 미만이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90% 포기할 거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안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올해는 50개였지만 내년에는 100개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이고 그 후년에는 150개가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5명이서 그거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모사업 내에서 센터의 역할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훨씬 많이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추진단에서 공모사업에 관여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시장님이 아주 적극적인 여지를 가지고 밀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거기에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딸랑딸랑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데 딱 바뀌면 대신에 시장님이 뭔가 다른 거에 힘이 붙여서 그쪽에 전념하게 되면 이게 약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저희는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면서 공모사업을 계속 넘겨받으라고 그러는데 안 넘겨받고 있어요. 안 넘겨받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안 움직이면 안 움직입니다. 공무원이 움직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단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말단이 인센티브도 없고 이걸로 해서 뭐 무슨 상장을 하나 받는 것도 아니고 공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가서 좋은 소리 듣냐? 아닙니다. 가서 병만 시켜드려 먹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와갖고 이것저것 서류 만들어 달라고 그러지 뭐 사진 찍어 달라고 그러니까 아주 까칠스럽게 일만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일인 거거든요. 아주 누구 말대로 진짜 하기 싫은 근데 어쩔 수 없이 달려가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많이 바꿔주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달릴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단이건 센터가 있던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꾸는 겁니다. 주민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보다 공무원의 마인드를 바꾸는 게 애를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이고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추진단, 그러니까 협의회, 행정협의회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떤 분이 오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너무 여러 개 아니냐 이것도 있고 조직이 되게 여러 개 아니냐. 그 다음에 협의회 턱 만들어졌으니까 굴러갈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안 굴러갑니다. 저희 행정협의회, 그러니까 그 마을과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을 그냥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합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8년째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2번 했습니다. 8년 동안 딱 달랑 2번 했는데요. 한 번 하고 한 번은 모여서 그냥 밥 먹고 헤어졌고요. 두 번째는 서로 이건 우리 일 아닌데 저거 우리 일 아닌데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만들어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분위기가 돼서 구성이 된 거고 그게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현재 정부 어디에도 못 만들어졌어요. 아직까지. 이걸 정량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판단입니다. 여기에 무슨 내용을 이건 두 번째 문제이고 자주 모여서 협의하는 과정들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뭘 협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내용들을 잡아내고 어떻게 그걸 할 거냐. 우리 김은희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피드백 할 거고 뭘 받을 거고 어떻게 정책을 모을 거고 이건 이 안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죠. 행정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지 민간에서 뭐 이걸 해라 저거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틀에 대한 제안을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되게 어렵게 천천히. 더 빨리. 그 교육 부분에서 지금 현재 아마 이제 마을 학교라고 하는 게 5번에서 6번 정도로 세팅돼서 아마 카운터 나가는 그런 형태로 5분 안에 가세요. 네. 그죠? 4분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50개라고 그랬어요. 한 해마다 매출되는 게 50개인데 이거 어떻게 커버할 거거든요. 5명이서. 그리고 이 5명이서 커버할 수 있는 게 다 아웃소싱을 준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육에 대한 내용과 일정 컨트롤하는 것 이건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육을 다 끝났어요. 그 교육 끝난 사람들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빠져버리고 나면 교육하고 난 다음에 헛방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킹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몇 개가 더 있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메일로. 그래서 공차님이 얼마나 이 현장에서 빗줄이 막 오려고 하면 오늘 이거 잘 얘기해주세요. 32명 걸립니다. 이게 아무튼 이제 공차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공감하는 내용인데 일단 센터 자체가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핸들링하는 것보다는 행정과 행정의 어떤 소통과 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정 협의회를 잘 굴리는 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 말씀하고 근데 실은 지금 하고 있는 50개, 내년 50개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내년에는 또 이런 것들 같이 좀 지금부터 좀 전략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메일로 이렇게 하고요. 실은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은 뭐 수원에 이렇게 전략 따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기도 하지만 매번 네트워크 모임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목에 핏줄이 서도록 한번 이렇게 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왜 안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참 저희도 뭐 특별히 답을 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냥 공무원 조직이 원래 그래. 이걸로 그냥 넘어가는데 요게 제일 좋은 거. 그렇지 않아요. 예, 둘이 있어요. 수원 씨 전체 공무원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자 이제 일단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보내주신 분들 보내드리고 남을 분들하고 보낼 사람이 어디? 여기는 해주시죠. 여기서 나오십니다. 지난 것도 있어서